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뉴스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오늘은 최승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올해 이 9시 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최 기자 혹시 몇 번이나 보도가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20차례는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정확하게 세보니까 무려 28차례에 걸쳐서 연속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획 보도를 했을 텐데 오늘 친절한 뉴스에서 종합적으로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제2공항 문제는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사전 타당성 요격에서 제2공항 입지 예정지를 성산으로 발표한 점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동안 성산으로 입지를 결정한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한 연구와 각종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에 국토부에서 상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도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사업 주체가 나서서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게 상식적인 진행 순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제2공항 논란을 보면 입지 선정을 한 사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와 의혹이 쏟아지는데 국토부는 설명이나 해명을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많은 의혹과 부실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점이 특히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그냥 말씀드리면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올해 보도해드린 내용 가운데 성산 예정지 하늘이 군사작전구역에 중첩된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이제 나올 건데 화면에서 보시는 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국가 지도 서비스라는 건데 이제 군 작전 구역이 성산 일대에 걸쳐 있는 점이 보이시죠? 네. 그런데 사전 타당성 용역지는 군 공역에 중첩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검토위가 성산 예정지의 실제 활주로 좌표를 받아서 지도에 대입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게 남북 방향 활주로이기 때문에 군 공역에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을 염두에 두고 제2공항 입지를 성산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이 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공역은 공군이 아닌 해군의 작전구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요. 해군도 항공기를 운용을 하는데 해군 항공기는 그쪽으로 비행을 하지 않는다는 건지 해명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해명이었습니다. 그 성산 예정지 바로 옆에 있는 난산의 경우는 군 공역에 중첩된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거짓 용역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공역 평가가 최종 3단계. 후보지 4곳만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한 거고요. 배점도 30점으로 전체 9개 항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네. 여기에다 소음 평가 등 다른 변수까지 감안했다면 성산이 이제 탈락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 입지 선정을 제대로 했는지 다시 조사하기 위한 재조사 용역이 올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2공항 재조사 용역과 관련한 논란을 VCR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성산 지역이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결국 지난 7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한 재조사 용역이 시작됐고 31개 후보지의 입지 선정과 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오름 절취, 주변 동굴 조사, 군공항 이용 우려 등을 조사했습니다. 2015년에 수행되었던 그 평가에 있어서 그러한 그 기초 자료 및 그 기준이 과연 어땠는지 철저한 어떤 재검증이 이루어지겠고. KBS는 입지 선정 재조사 용역을 계기로 올해 제2공항 논란을 파고들었습니다. 용역진이 후보지 지반 조사를 누락해 국토부 과업 지시를 위반한 점, 외국 전문기관 자문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자문 보고서도 입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됐다는 것 등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재조사 용역 과정의 쟁점 정리를 위해 국토부와 반대 주민, 단체 각각 7명씩으로 구성된 검토위도 국토부 추가 자료를 토대로 신도리 후보지 위치가 옮겨지고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성산 예정지 일대가 군공역에 중첩됐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검토위 활동에서 50가지가 넘는 쟁점을 발굴했지만 국토부의 거부로 권고안도 만들지도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통한 검증의 기회를 포기한 것은 의문과 의혹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
조작 의혹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국토부가 내년 제2공항 건설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사를 알린 가운데 조만간 입지 선정 제조사 용역 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토위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함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국토부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하셨죠. 네. 이 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 제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은 이어질 것이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조금 전 보셨지만 그 제조사 용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검토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종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검토위 운영 규정 1조를 보면 제조사 용역진의 연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 도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제조사 용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거고요. 각 후보지별로 실제 활주로 좌표 등 그 추가 자료를 받아서 대정읍 신도리 후보지 평가 조작 의혹과 성산 예정지 군공역 중첩 문제 등 사전 타당성 용역의 문제점을 발굴해 검토하는 단계였습니다. 실제 활주로 좌표의 경우 검토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받아볼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어쨌든 검토위 활동을 통해 각종 쟁점을 찾아냈고 파악은 한 상태인데 이제 국토부와 반대측 양측이 논의를 한 뒤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논란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한국갈등해결센터 강영진 대표가 검토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직접 입장을 들어봤는데 활동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끝나게 돼서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쉽게 네. 생각한 지금 이런 문제가 장외에서 계속 논란만 거듭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다시 최대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논란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겠죠. 네, 강영진 제2공항 제조사 용역 검토위원장의 또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공항 문제 내년에도 뭐 제주의 주요 현안이자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최 기자 생각은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 제2공항 사업은 4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투자하는 초대형 개발 사업입니다. 부지 면적이 400만 제곱미터, 마라도 면적의 13배가 넘는 땅을 개발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선정을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 거고요.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친절하게 최대한 풀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대한 국책 사업이니만큼 정말 그 상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잘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친절한 뉴스 최승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